네, 글로벌스타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지지와 저항을 배웠었고요. 피보나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핍, 스윙핍, 전보핍에 대한 심도 있는 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세션이 마켓 프랙탈로 잡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엘리엇 웨이브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엇 웨이브를 좀 이해를 해야만이 쉽게 말해서 상위와 하위와 더 작은, 즉 미세와 미시와 거시, 이런 시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엘리엇 웨이브를 먼저 얘기를 해볼거자 하는데요. 근데 또 엘리엇 웨이브를 짧은 시간에 뭔가 엘리엇 웨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한다는 것도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엘리엇 웨이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먼저 돼야 돼요. 인터넷이나 책 같은 거 보면 여러가지 엘리엇 웨이브 원칙부터 모양부터 그 다음에 충동파동의 유형, 조정파동의 유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돈 들이고 책 같은 거 안 사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엘리엇 웨이브에 대해서 먼저 좀 기초 개념이 아신 다음에 쉽게 말해서 좀 포인트를 찝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엘리엇 웨이브를 몇 차례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킨다는 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불가능해 보여서.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트레이딩 뷰라는 이런 이제 커뮤니티, 그냥 갤러리죠, 차트 갤러리에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파운드 달러 같은 거 한번 봅시다. 네. 이 사이트는 그냥 말 그대로 전 세계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자기 차트를 자랑하는 사이트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파운드의 4시간짜리 카운트예요. 예를 들면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고 요게 4번이고 요게 5번이고 지금 조정파가 A, B, C가 지금 거의 왔다. 그래서 파운드는 매도다, 이런 카운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킨다는 게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행학습이 먼저 되고 나서 일단 파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먼저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시고 나서 좀 말 그대로 좀 모르시는 걸 찝어드리는, 물론 제가 파동에 아주 심도 깊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정도는 제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엘리엇 웨이브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다. 자, 엘리엇 웨이브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좀 많은 사람들이 엘리엇 웨이브를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파동 안 맞는다, 파동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엘리엇 웨이브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별로 없어요. 저도 물론 아직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왜 엘리엇 웨이브가 어렵냐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지금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더 찾게 해볼까요? 이게 지금 유로 달러 주봉 차트인데, 자, 물론 더 과거도 있을 거예요. 더 과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수준에서만 보면 이게 예를 들면 1번이고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2번이고 3번이 분할돼서 1, 대충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2, 3번이 또 분할돼 가지고 1, 2, 3, 4, 5 해가지고 요게 3에 3이고, 왜냐면 이게 3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3이고, 즉 1, 2 3번이 분할돼서 1, 2, 3, 4, 5에서 요게 3번이고 요게 4번이고 이게 5번이다. 유로달러가 즉 0.8에서 시작한 랠리가 약
1.6까지 5파동을 다 완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흐름은 조정이 나옵니다. 5파가 끝났으니까 A, B, 일반적인 형태는요 C, 그 다음에 다시 요 상승을 이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시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임펄시브하게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게 1번으로 봤던 사람들이 요런 데서 지지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피보나치 배운 걸로 보면 요것만 이렇게 피보나치를 보면 뭐 거의 886까지 와버린 거예요. 야, 그럼 이렇게 조정이 깊을 수가 있냐? 그러면 상승이 다 끝났고 이게 지금 현재 고민스러운 거죠. 상승이 다 끝났고 이게 쉽게 말해서 아직 조정이 더 남아있다.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복합 조정장의 성격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A, B, C, X 이거를 X 파동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요거를 복합 조정장이나 X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직은요. 그럼 조정이 연장돼서 A, 이게 또 A, 이게 B, 이게 C가 또 갈 거다. 요렇게.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이렇게 완성돼서 유로달러는 결국 1.10 부분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요. 요게 X 무슨 X 파동이냐? 유로달러는 더 간다. 아이고 날라가 버렸네요. 잠깐만요. 네.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A, B, C로 끝났다. 끝났고 요게 임펄시브 하다. 그래서 물론 여기가 아주 깊은 조정이 왔지만 저점은 안겠다. 그래서 이게 요게 1번이었고 요게 A, B, C로 해서 2번이었고 이게 뭐 예를 들면 3의 1, 3의 2, 3의 3, 뭐 예를 들면 3의 뭐 3의 아이고 3, 뭐 3의 4, 뭐 3의 5, 뭐 이렇게 뭐 또 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도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요 엘리엇 파동을 공부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짧은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하나부터 1분봉을 한번 볼게요. 1분봉이요. 우리가 왜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엘리엇 파동을 왜 공부하느냐 를 뭐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는데요. 를 놓고 보면 이 프랙탈이라는 얘기처럼 개념처럼 이게 지금 1분봉이거든요. 5분봉 볼게요. 너무 1분 작으니까 1분봉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 파동이 큰 단위에서도 파동이 나오지만 똑같이 작은 흐름에서도 파동이 나와요. 똑같이. 예를 들면 이게 1번이니까 이걸 1분봉으로 보면 요 안에 오파가 있어야 돼요. 한번 오파가 있나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요. 요거죠? 아이고. 이게 조금 야리꼬리 하지만 1분봉에서 1번, 2번, 3번, 4번 조금 이게 지금 3번 크기가 너무 짧아서 이게 조금 안 맞는데 1분봉이다 보니까 4번 예를 들면 5번이다 예를 들면 또는 요게 3번이었고 요게 4번이고 요게 뭐 예를 들면 저점 못 깼지만은 파동이 작은 단위는 파동이 실패가 많이 나와요. 뭐 어쨌든 이게 1이다 이렇게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동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3판지 5판지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엘리엇 웨이브 전체를 설명하기는 뭐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게 3판지 5판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3판지 5판지가 중요하냐면 엘리엇 웨이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충동파동은 5파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동파동이란 거는 해당 방향으로 추세를 만들어가는 파동을 이제 충동이라고 하죠. 충동파동은 5파로 무조건 구성이 돼야 돼요. 5파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그 다음에 3파 조정. 요 우리가 저 스윙피 무피 배웠을 때처럼 이러한 스윙이 형성이 되면 이러한 어떤 조정이 나오고, 조정은 3파입니다. 항상 나오고 나서 다시 요 방향대로 또 가야 돼요. 또 갑니다. 방향대로 갑니다. 이렇게 반대로 가져마. 이거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게 1번이고 요게 뭐 3의 1이고 뭐 이게 쭉 연결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랙탈이라는 개념처럼 파동 속에 파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3판지 5판지를 먼저 구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싹 지우고 볼게요. 다시요. 자,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게 막 예를 들면 지금 최근 유로 달러인데 이게 그럼 몇 판이야 한마디로. 이게 참 카운트하기 여러분들 어렵죠. 파동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카운트해요. 뭐 1, 2 그냥 개수를 막 설명도 하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개 이상 못 간다. 뭐 이런 이론도 있어요. 보통 엘리엇 웨이브 이론에 연장파동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요 파동을 보고 요게 3파냐 5파냐를 잡아야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이게 잘 분간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분석할 땐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3파다. 그러면 요 A, B, C에 A와 B와 C 중에 A, B는 3파 3파일 수가 있어요. 근데 C는 항상 원칙은 5파여야 돼요. 무조건요. 5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1번이었고 요게 2번이었고 요게 3번이었고, 요 3번 안에서 이제 1, 2, 3, 4, 5 뭐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요게 4번이었고 요게 5번이었다. 근데 이게 짧게 보면 1, 2, 3, 4, 5 이게 또 파동이 실패로 보여요. 이렇게 좀 복잡하고 좀 난해한 면이 좀 있어요. 파동이라는 게. 특히 유로 달러가 그래요. 왜냐면 시장 참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3판지 5판지를 구별해내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4시간 차트로 볼게요. 아이고. 또 4시간 차트로 보시더라도 이 과거에 내려온 거 있잖아요. 요게 어떤 사람들은 조정파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요게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요거를 1번 2번 요게 여기까지가 3번 요게 이제 불규칙 형태의 4번, 그 다음에 5번이 다이거널 형태로 1 2 3 4 마지막 5다. 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A B C X A B C X A B C X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참,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나중에 지나가 봐야 솔직히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일봉을 한번 볼게요. 유로 달러의 요 왼쪽에 일봉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충동파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1, 2, 3, 4, 5로 해서 충동파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A, B, C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왜 그렇게 보냐면, 왼쪽을 보면 여기서는 1, 2, 3, 4, 5 이렇게 또 충동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정파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을 이 전체 숲을 봐야 되고 하나하나의 나무를 이제 분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다음 세션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